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제 나름대로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돈이 된다고 하는 물건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추천도 하고 권리 분석도 해드리고 낙찰 받고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추천 물건의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경매의 기본 원칙을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경매의 기본 원칙은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가지고 10번을 잘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가 한 번 잘못하게끔 되면 10번 잘해서 벌었던 것이 그대로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10번 해서 한 번 실수하는 것보다는 5번만 성공하고 5번은 낙찰 못 받아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 지르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떨어져도 관계없다. 이번에 떨어지니까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입찰하시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물건을 고르는 것이 반값 토지, 땅이 좋은 것이 반값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제가 오늘 고른 것은 건물은 있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농지 연금용으로 해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반값으로 떨어진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팔다가 팔지 못하게 됐을 때는 연금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지금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으로 해서 반값으로 떨어진 거든지, 또는 공장이 반값으로 떨어졌든지,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진 것도 있는데,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진 것은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일반적인 권리 분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추천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이런 그 사건 개요를 써놓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사건 개요를 제가 먼저 안 해놓기 때문에 물건을 보시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들으시라 됩니다. 여기는, 이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돈을 물어주는 것이지,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다시 말하면 전세 보증금이 없다면 우리가 물어줄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것은 겁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것인데 제 보시겠습니다. 부산 동부지원의 2023 타경 107540에서 임의 경매로 나온 겁니다. 대지가 6.47평이고 건물이 18평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전체는데 경매 물건이 감정가가 3억 7,900인데 2,402억까지 떨어져서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일부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일부는 지금 지방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4%까지 떨어진 것이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없어도 떨어지는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주변을 봤더니 여기 보면 동일한 아파트가 매각 사례가 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2023년 11월 달에 3억 3천에 매각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19년도에 보는 건 3억 4백에 낙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감정가하고는 한 번, 두 번을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가격 이상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해서 지르지 않고만 낙찰을 받는다면.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전입을 했죠. 확정 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자, 근데 기준권리를 보시게끔 되면 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언제 빌려준다면 21년도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21년도에. 그러면 14년도고 21년도라면 건 7년 차이가 나는 거죠. 국민은행은 제1금융권이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 때 설정 날짜보다 빠른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의 전입자가 있으면 전입자에 대한 것을 반드시 조사를 하고 빌려주지 조사를 안 하고 빌려준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반드시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채권 채력이 8,3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건 한 5천이나 6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앞에 있는 세입자가 있어도 금액이 적다 그럼 빌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로 빌려준 것이 누구죠? SBI 저축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줬죠? 1억 7,800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2순위로 1억 5천을 또 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SBI 저축은행에서 여신 담당자가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입자가 있는데 그걸 조사하지 않고 빌려줄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출하러 가면은 담당자가 주민등록증만 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띄워가면은 전입자가 있으면 전입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아 이건 누구누구고 아는 사람이고 세입자는 아닙니다 하게끔 되면 그 사람은 무상전입자라는 거를 각서를 쓰십시오 해갖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했느냐고 전화로 물어보게끔 되면 요새 개인 비밀보호법으로 해서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내가 꼭 돈이 괜찮고 투자할 만하다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SBI 저축은행의 여신 담당자를 한번 직접 찾아가 보셔서 이것을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빌려줬습니까? 하게끔 되면은 대부분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여신 담당자가 이런 정도는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대출을 해줬겠습니까? 이런 정도를 얘기한다면 마음 놓고 입찰에 들어가셔도 대항력 있는 전입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SBI 저축은행의 직접 여신 담당자를 찾아가서 대출에 대한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현재 여기에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써서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에 있는 지목이 대지만 돼 있고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건물과 땅 주인이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상하게도 보면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도 세 필지가 나오는데 한 필지, 이 한 필지는 건물이 있는 땅이고 나머지 임야 두 필지는 여기에 진입하는 도로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메인 건물이 있는 이 땅만 여러분이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매입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였냐면 9,200에 시작했다가 지금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9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2층 집이 아주 잘 돼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천리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밑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건축주가 누구로 돼 있죠? 박누구로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땅은 누구 거죠? 박 누구 거지요? 박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데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 보고 일단은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대부분 판사님께서 이런 걸 보고 형성소송이라고 그러죠. 이행소송이 아니라 형성소송.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나왔기 때문에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정으로 합니다.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조정을 하게끔 되고, 만약에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조정을 해서 끝나면 다행이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정식 재판으로 가게끔 되는데, 그때 정식 재판을 갈 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이 뜨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게끔 되면 우리는 지료만 달라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가지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하다 보면은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이 더 수익은 더 생기더라고요. 이유가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못하고 지료만 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써도 들어오는데 막상 낙찰을 받았고 지료를 철거하고 지료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외딴 집을 지어놓고 지료를 주면서 버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약점이 뭐냐면 제천이고 이게 어째 청풍 있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서 바로 내놔도 안 팔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한 달 살기 하는 집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해서 빌려주는 그런 집으로 쓰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은 아니고 별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위치 자체가. 이종 근린으로 되어 있는. 이종 근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왜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뭐 리뷰 애니 뭐 에어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빌려주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지금 그 공투를 한 것 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거든지 태안에 있는 것인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팔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거 팔릴 때까지 그 빌려주기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좀 그 안에 뭐랄까 테레비 냉장고 이런 걸 좀 사놓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니 태안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한 달에 한 200여만 원 정도는 수익이 들어올 만큼 그 임대가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대출 받은 것도 이자를 나가면서도 뭐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것 정도로 지금 괜찮게 가는 건데, 여기도 딱 그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이 여기를 사놓고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뭐 펜션이 있고 뭐 수련원도 있고 펜션이 있고 이런 집이 많은데 거기에 맨 꼭대기인데 이렇게 보면 청풍호 있는데 옆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펜션 같은 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팔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1년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 때 제일 먼저부터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되느냐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팔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선 가격이 지금 우리가 최저 가격 지르지 않으면 최저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를 받는 거죠? 지금 5,900, 6천만 원 정도를, 그래서 아무리 받아봐야 6,100, 6,200,
200 이상을 낙찰받으면 안 되고 건물 주인하고도 이거는 1000만 원 이상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먹고 이차에서 낙찰을 받아갖고 이거를 한 달 살기로 줘서 뭐 60만 원든지 80만 원씩 줄 수 있다고만 하면 그러한 수익은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일반 주택으로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걸 사서 바로 팔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원래 요새 이 다세대가 상당히 추천하는 걸 제가 거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있는 이 산일이 이거 질러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세대 지금 질러서 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억 5천짜리가 1억 2,300까지 반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이 보니까 1억 9,800에 낙찰을 받았고 1억 9,600에 했는데 허가 받았죠. 일주일에 허가 받았는데 그 다음에 10월 달에 허가 취소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매로 집어넣으면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후에 허가가 나죠. 그 일주일 후에 다시 2주일 지나면은 또 허가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 허가가 났다가 낙찰 허가가 났다가 이의 신청한 것 같아요. 이의 신청을 해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10월 4일날 허가 취소가 나온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경매로 해서 또 낙찰을 받았죠. 또 낙찰을 받았는데 이번은 1억 7,200에 낙찰을 받았고 2등은 1억 7천입니다. 근데 다시 변경을 했고 불허가가 났습니다. 여기 얼른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1억 9,800하고 1억 9,600 그 다음에 여기 얼마죠? 1억 2천에 1억 7,200에 1억 7천에서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2등은 기쁨조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2등 거를 절대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믿지 마시고 질르지 않고 받으면 되는 거고 질러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는 겁니다. 다세대 지금 인기 없습니다. 여기는 광주시 초읍은 제가 여기 좀 아는 동네 여기가 다세대가 아주 단체적으로 많이 지어져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 역하고도 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서울에서 사시던 분들이 조금 좀 돈이 오신 분들이 일정 밀려 나와서 이게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질러서만 낙찰을 받지 않으면 돈이 됩니다. 절대 질러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떨어져도 좋다, 질러서는 안 받는다 하는 것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100개 있어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10번 떨어지는 것을 겁내지 말으라는 겁니다. 한 번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버는 얘기 것이 중요한 것이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1층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발코니 난간을 여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다 경기도 광주 인터체인지가 여기가 뭐야? 곤잠 인터체인지지 않습니까? 곤잠 인터체인지에서 국도역으로 보면 초월역으로 좀 가다가 도중에 여기 다시 말하면 곤잠 인터체인지에서 조금 가다 보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번에 네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YG 캐슬, 이것도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질르면 안 된다고 지금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정 없는 강제 경매금이 2억 4,900이더라고요. 자, 여기 감정 가격이 2억 1천인데 떨어져서 지금 얼마? 1억 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1억 2,600에 있고 강제 경매로 청구 금액이 2억 4,900으로 들어와 있죠. 강제 경매죠.
강제경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설정이 없이 여기서 다세대에서 살고 계셨다가 강제경매가 2억 4천 얼마다 보니까 감정가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취하시키지 않는 거죠. 취하시킬 이유가 없죠,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이사를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 부인 이름이나 누구 이름으로 다시 대사할 수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세대 지르는 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추석이 아니라서 연휴가 없었으면 제 다세대가 안 골라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 다세대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세대인데, 그러니까 나홀로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개를 붙여서 상당히 큰 건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4층까지는 다세대고 5층서부터는 아파트거든요. 세대수를 보게끔 되면 큰 건물이기는 한데 4층이기 때문에 다세대로 분류된 겁니다. 제가 이종실의 공개 강의라는 밴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다가 특수경매 토지개발 강의를 어떻게 하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밴드에서 이종실의 공개 강의 신청해서 거기를 쳐서 등록을 신청하면은 다른 밴드는 그냥 무조건 그 가입이 되는데, 저는 제가 수락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예전에 제가 수락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그 뭐라 그러죠? 그 기획부동산 뭐 이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희한한 땅 뭐 이런 걸 선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상한 여자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선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따로 뭐 나는 뭐 어디에 사는 누군데 몇 살인데 뭐 만남이 얼마고 뭐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심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만 허락을 하게끔 밴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인원이 많지 않고 한 1,400명이 되는데, 그냥 신청해놓고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허락을 해드리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밴드에 들어오시게끔 되면 제가 이틀에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제가 그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거를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올리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고, 안내도 뭐 이런 것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추천 물건, 그 다음에 토지 개발, 그 다음에 특수경매, 이 강의하는 내용이 그 밴드 안에 들어가면 다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밴드 가입 신청해도 저기 권한 없으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밴드 그냥 신청하놓으면은 신청하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문자가 이렇게 오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신청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권한 없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